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Right now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자, 바른정당 통합파 오늘 탈당했습니다. 한 달도 1년도 안 돼서 바른정당 쪼개졌죠. 자, 두 번째, 미국 텍사스 총리暗사 최소 27명 사망. 트럼프 아시아 순방 중 또 테러 발생했네요. 자, 트럼프 내일 방한입니다. 네 번째, 손흥민 20번째 골. 박지성 프리미어리그 19골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 중에서 봉도사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미국 텍사스 총기暗사 사건과 트럼프 내일 방한 묶어서요. 트럼프 한반도에 협박하지 말고요. 자국의 안전 신경 쓰세요. Just concentration on your country.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1부. 봉도사와 함께하는 봉글리시. Good morning. 자, 굿모닝. 굿모닝. 자, 봉글리시와 함께하는 영어 강사 김교포 데이비 킴. Welcome to 데이비 킴. 네. Welcome 데이비 킴. 네,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세요. 오늘 You're very welcome. 오늘 멍데이가 되지 마시고 해피 먼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멍데이는 멍 때리는 데이가. 멍 때리는 데이. 월요일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월요일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예. 쫙 집단적으로 가는 걸 보면요. 싸우고 나와서 싸우러 가는 사람들 같아. 인상이 딱 굳어갖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다 인상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예. 우리 그 학장이 나도 Are you really Korean? 예. 항상 웃으면서 다니니까. 아하. 그래서 정치쇼의 목적. 네. 웃으면서 살자. 예.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궁금했어요. 이게 유교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근엄하고 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즐겁고 예. 경쾌하고 이러면은 가벼운 사람. 예.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유머러스하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예, 복도에 걸어가다가 이렇게 예. 서로 웃는데 하이하고 하이 이렇게. 눈 보면 눈썹을 이렇게 싹 올리고. 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여자분한테 날씨가 오늘 풀렸네요라고 하니까 저를 딱 보면서 어서 작업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제 타입 그런 비하 발언하면 안 돼요. 누군지 모르니까. 예. 누군지 모르니까요. 미국과 예. 캐나다 국경을 지나서 미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의 차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캐나다 사람 안 저희가 저희 별로 신경 안 써요. 캐나다 사람들 미국 약간 사람들 좀 그래요. 약간 칸슈사이, 약간 시골스러워서 네. 이렇게 만나면 예. 우리나라 놀리죠. 사람처럼 인사를 안 해요. 보고 이렇게 눈을 피해. 캐나다 사람들. 네, 캐나다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도 국경에서 미국 사람인지 아는 것은 마주치면 하이하고 예. 캐나다 사람들은 무뚝뚝하게 싹 이렇게 얼굴을 피하고. 그쪽이 영국도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보면은 서로 눈 하이. 하이하고 예. 인사하고 Hello. 눈을 아이브로우 뭐라 그러죠? 이 눈썹을 eyebrows. 아이브로우를 싹 올렸다 냈다. 예. 업 앤 다운.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트럼프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네. Just concentration on your country. 너네 나라나 신경 써. Worry about your country. Just 붙여야죠. Just worry about Just your worry country. about your country. 그냥- 지금 총기 난사 사건 나고 문제가 많잖아. 텍사스에 이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트럼프가 이런 거 신경 써야지 왜 한반도에 자꾸 신경 써갖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애들이 뭔가 방학 갈 때 예. 부모님들이 좋은 기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허. 그게 미국 사람들의 감정이 아닐까 지금. 지금 어디? 지금 트럼프가 떠났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오는 느낌. 아니 그래도 이제 와갖고 전쟁하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가면은 좀 더 나아지겠죠. 좋겠죠. DMZ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표현. TMZ 말고. 오늘 첫 번째 표현은 이번에 트위터에 트럼프가 얘기한 건데요. 이때 Pearl Harbor 그때 진주만 Pearl 거기 Harbor. 그때 가기 전에 트위터한 건데 just took off for ceremony. ceremony 가기로 지금 방금 이제 비행기 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will then be heading to Japan. 일본 갈 거고 South Korea, China. 자, 그걸 쓸데없는 거 쭉 갔어. 쫙 네. 하고. 자, 오늘의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간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will never let you down 이렇게 얘기했어요. Will never let you down. 예. let down 다 아는 표현들이에요. 예, 많이 아시는 표현일 거예요. 자, LET, l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동사는 무지하게 많이 쓰니까 뜻을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너무 많죠. down만 알면 돼. 있잖아. down. 그렇죠. down 하게 되면
가라앉다, 밑으로 간다, 마음이 좀 실망한다 이런 뜻도 있을 예.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let down을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 let down. 그냥 단어 하나다. 아, 예. 예. let 그래서 down. 실망시키다는 뜻인데 그 disappoint라는 것도 있잖아요. 잠깐만, 자, 그렇게 빨리 가면 못 알아들어요. let down 하기는 down은 어쨌든 쭉 가라앉으니까 예. let down 묶어서 쓰면 실망시키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를 좀 줘가지고 상대방한테 기대를 줘서 실망 주는 느낌이 예. 많죠. 개인적으로도 있고 퍼스널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반대로 또 disappoint라는 단어가 disappoint, 있습니다. 실망시키다. 네, 실망시키다. 예. 그래서 disappoin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거는 disappoint는 둘 다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m very disappointed 하게 되면 매우 실망했다. 예, 그래서 항상 in이랑 같이 나오는 걸 알아야 돼요. I'm disappointed in 예, you. you. 근데 이게 배려 영어가 이제 느린 영어죠. I'm disappointed in you.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I'm disappointed in you. 그래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in이 같이 온다는 거 항상. 그러면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예. 당신에게 실망했다. 예, 그래서 on이 아니고 in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아하, I'm disappointed in you. 예. 빨리 I'm disappointed in you.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냥 I'm 그렇게 disappointed in 얘기하거든요. you. 네. 어, 그래서 어허. 그 렛다운이 만약에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번에는 진짜 잘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예,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또 잘못했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둘 다 쓸 수가 있지만은 그때 더 약속했으니까 실망한 거니까 you let me down. 너나 실망시켰다. disappointed 쓸 수가 있어. You disappointed me. 근데 그 disappoint는 의무적인 게 없었을 때. 너무 그냥- 빨리 하는 거 좀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딱 한 문장만 제대로 알아도 예, 되니까. 예. 자, disappointed 하고 let down 같이 쓸 수 있지만 예, 예. let down 같은 경우는 의무적이 있어야 되고요. 의무적이다. 예, 더 많이. 있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시험 잘 보겠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그럼 막 약속을 해. 예. 그, 진짜 그래? 이번에는. 네.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예, 그럼 선생님이 You let me down. let me down. 네.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예, 시험 잘 본다고. 예, 예. 근데 잘 못 봤어. 예. 이러다 약간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you let me down. 예. 근데 둘이 아무 얘기도 없어. 예. 아무 얘기도 없어. 근데 공부 평소- 잘하는 사람. 예, 공부 잘하는 사람. 근데- like me, 나 같은 사람. 예. 근데 저 같은 근데- 사람이 저 같은 같은 사람? 저 어떤- 같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C. 아, 70점이 나오는 거죠. 자, A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선생님하고 별 약속이 없고 얘기도 없어요. 없었는데 느닷없이 C를 받아. 예. 그럼 선생님이 좀 조금 I'm 실망스럽죠. very disappointed in you. 네, 한국말 좀 실망스럽네. 이게 아, I'm disappointed. 어.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무 없이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을 때 하고 할 수 있을 때 disappointed in you. 예, 그래서 이 뉘앙스를 아시면은 이제 트럼프가 한 말이 will never let you down. 이거는 We'll never let you down. 벌써 업무적인 걸 주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내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거고, 예. I won't disappoint you. 그러면 실망 안 시키드릴게요. 이 한국말은 똑같은 단어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예. 그 뉘앙스를 알면 완전히 자, 알 수가 그래서 있는 거죠. 오늘의 disappointed는 우리가 많이 쓰고 아는 표현이지만 예. 더 쉬운 단어. 그런데 더 약간 무게가 있는 표현. 그럼요. Let you down, 예. let me down. 너를 실망시키다 let you down. 예, 나를 실망시켰다 let me down. 네.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Trump, 업무를 주는 거니까. don't let down Koreans. Yeah, don't let down Koreans.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러면은 실망 안 시키려면은 예. 제가 궁금한 게 예.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요? 예, 실망 안 시키려면 벌써 실망을 많이 시켰겠지만은 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지. 그러니까 Just simple. just simple. 예. Step down, 내려놓으라. Step down. 네. 아, let down, step down 연결이 되네. 그러네요. 어허. step down, let down. 예, step down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다. 예, 예. step down. Step down from presidency. 아, From- step down from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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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가 붙으면 예. 대통령직. 직. 예. 아하.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step down from presidency. 예, 예. 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벌써 후회됐을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래서 Americans. Americans. 예. 미국 왜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실망시켰다. 네. 미국 사람들이 뽑아줬는데 어차피 힐러리가 됐어도 더 그렇게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속 안 지킨 건 너무 많고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실망이 많을 거예요. 예. 시리아 공격 안 한다고 하고 예. 비즈니스는 이제 해외 쪽을 보내면 안 된다. 미국에서 더 많이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많이 또
보냈고. 자, 렛다운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포멀한 용어죠.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아니에요. 아니, 일반적으로도 해요? 예, 예. 일반적으로도 그냥 그 감정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속했잖아요.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 실망시켰으니까 he let the Americans down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서는 disappoint는 좀 하긴 약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He let down Americans. 너무 큰 약속인데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큰 약속인데 He 예. lets 아니에요. he let He let 네 왜냐면 과거로 이제 해야 he 되니까 let down Americans. 예 let의 또 과거가 let라서 let. 예예예 과거 PP도 현재 과거 과거입니다. 예, 예, 그렇죠. let. 예. 그죠? 예.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거 좋아해.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예. 자주 외우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 예. 어떤 분들은 let. 너무 많이 룰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let. 좋은 그래서 생각입니다. 예. He let down Americans. 그는 미국 사람들을 예. 실망시켰다. 세계 모든 사람들 실망시켰다. He let down. Americans. No, 세계 모든 사람들. He let down the world. 그냥 the world라고 하시면 돼요. The He world. let down the world. 예. 한국 사람들 실망시켰다. He let down 뭘까요? He let down. Koreans. He let down the Koreans. the Koreans. 예. 그래서 항상 그룹 있는 사람들 어허. 그룹으로 the Koreans 노약자분들. 어메리칸스 왜 더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붙였어요? he let down. 뭐냐면은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마음으로. 마음으로. 근데 제3자에서 보면 He let down the Americans. 예, 그게 예의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He let down the Koreans. He let down the 그룹으로 예. 또 노약자분도 the elderly, 가난한 분들, 너무 the poor.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그 너를 넣어줘야 돼요. 예. Trump let down the Koreans. 예, 트럼프는 한국 사람들 실망시켰다. 예.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Trump let down Koreans, us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돼요. He let us down. Koreans. 예,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 he let us down 이렇게. He 하면 let us down. 예. let down Koreans, let down 이럴 때 묶어서 쓰는데 예. 왜 us일 경우 let us down 이렇게 대명사는 사이로 들어가나요? 그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 he let down Koreans는 되는데 예. he let Koreans down도 되고 예. 근데 he us 쓸 때는 대명사일 경우 대명사는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he let us down 이렇게 해야 동사와 돼요. 전치사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예. Let me down, let you down, let us down 이렇게 예. 대명사일 땐 사이. 예. He let down Koreans. 예. 일반 명사일 땐 아니면- 끝에. 예.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렇죠? 그냥 문법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이제 물어봐요, 또. 대명사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물어봐. 너 또 트럼프한테 많이 실망했지. 천천히. You Are you disappointed? Are you how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ow much? How 어려워. disappointed? 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how old are you 있죠. 예, 몇 살이냐? 근데 how old가 몇 살? 그 how much는 얼마냐는 뜻이잖아요. Does Trump let you down? 그 돼요? 안 돼요? 트럼프가 너를 실망시키냐라는 뜻이에요. Does Trump let you down?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센텐스 맞아요. 틀려요. 그냥 트럼프가-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한국 사람도 실망시켰어? 이렇게 해보세요. 뭐 do you think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해서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 people down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et Korea people. 예. So do you think 해야지. Do you think? 트럼프가 한국 사람들 실망시킨 것 같으세요? 이러면서 do you think? do you think 같으세요가 Do you 무조건. think? 네. 그 다음에. 제가 잘생긴 것 같으세요? 그럼 do you think? do you think 다음에. 하면 했어. 학원에서 하듯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Do you think 네. Trump Trump let Korean let 네. Koreans down? 네. Do you think let Koreans down? Do you think Trump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wn?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Koreans? down?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Do you think Do you think Trump Trump let let Koreans down? Koreans down? A little faster.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wn?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wn?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 down? you think let Trump Trump? 계속 하니까 Do you 헷갈려요. think Trump Trump let Koreans down? 네,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wn? 읽어보잖아요. 예. 너무 쉬운. 네, 그렇습니다. 어. 패턴이죠. Do you think 패턴? 해서. 예. 너는 트럼프 한국 사람 실망시켰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Absolutely. 지난 시간 배운 거. 지난 시간 배운 거. 예, 완벽해요. 근데 뭐 처음부터 못해가지고 예, 지금부터 실망할 게 없다. 조금만 잘하면은 이제 예. 와 잘한다라고 볼 것 같아요. 김교포님도 잘하셔야 돼요. 안 그래야지 실망 안 하죠. 예, 저도 열심히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예, 빨리 사요. 빨리. 네, 좀 길었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월요일 되시고 끝.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오겠습니다. 이름하여 최반장. 저는 최반장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학교 다니면서 반장만 해갖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는 병인데.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굿모닝. 네, 날씨 짱 하고 좋네요. 그래요? 좀 풀렸죠? 좀 풀렸으면서도 예. 상쾌한 느낌. 아. 네. 자, 그리고 반기웅 한경 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짱짜라 짱짱짱, 짱짜라 짱짱짱, 장인선 기자님. 네, 봉보로 봉봉봉. 부끄러워요. 자, 근데 제가 아침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네. 얘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네. 한 7, 8명인데, 다 집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딜 싸우러 또 가. 얼굴 표정이. 인상들이 다 굳어있는데, 그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상하대. 그게 맞아요. 왜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탓할 생각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유교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근엄해야 돼요. 국회의원 제딱 됐는데 우리 보좌관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으세요. 4년 동안 딱 한 번만 뜁니다. 뛰지 못하게 해요. 나는 일단 무조건 파워워킹 뛰거든요. 절대 사고하지 마세요. 사과하지 말라고. 예. 사과하면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웃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맨날 그래서 저같이 경쾌한 의원들을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럽, 미국의 정치인들 만나잖아요. 만날 때가 처음 봤는데 볼 때부터 일단 아재 개그를 10개를 날려. 농담을.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수전에 있어요. 예. 연설을 시작해서 3분 안에 대중을 웃겨야 대중을 웃기자면 그 연설은 실패한 것이다. 웃을 때 마음의 장벽이 열리고 소통이 문에 열린다. 그렇죠. 모든 분쟁의 시작은 대화에서부터이다. 그거는 고란 기자가 고란 기자 볼 때. 그래서 우리 정치쇼 그 방송의 목적이 웃어라. 쇼잖아요, 쇼. 쇼. 네. 쇼 옛날에 김원준 노래 있었는데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맞아요. Right now. 실존주의적 철학이에요. 그렇죠. Right now. This here. 가사 좋아요. 예. 이 무대, 인생이란 무대. 우리가 그냥 주인공인 우리 거야. 기사 없이 이거로 노주제 구라를 한 시간 가볼까요? 얼마나 우리가 환상적인 구라를 풀고 정치를 빼고 쇼로만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웃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입에 정치 용어가 튀어나오더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조기 축구 사람들 네. 정치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가갖고 지난주에 갔더니 계속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입에서 정치 표현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정치가 좀 더 쉬워지고 맞아요. 재밌어지고 생활 정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공유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야 정치의 변화가 예. 생기고 좋은 분들이 그리고 정치할 수 있게 되죠. 정치쇼는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 해시태그. 정봉주주. 그래서 정치 참 재밌는 건데. 재밌는 거죠. 예, 그 재밌는 걸 재미없게 만든 그렇죠. 사람들이 트럼프. 있습니다. 트럼프. 네. 옵니다. 그분이 옵니다. 트럼프 한번 할까? 트는 잘 안 되네. 안 돼요. 트가 잘 안 됩니다. 예. 드디어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데요. 그렇죠. 7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해서 8일 날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일정은 뭐 대충 이래요. 이미 다 이제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이분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일본인에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내 끼를 전부 소고기로 먹었다.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커플 모자도 선물 받고 아베한테서.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취재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베의 지금 태도는 우리가 정말 얄미워했던 일본인의 태도. 전형적인. 전형적인 일본 사람. 그러니까요. 딱 붙어가지고 야야야 막 이러면서 약 올리면서 야 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니? 나는 확실히 미국을 형님으로 모시잖아. 우리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해줘라고. 딸랑딸랑. 대박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근데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그렇죠. 않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한국 정서에는 잘 맞지 않죠. 그런 태도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너무 컨텐츠 중심으로 가지 않고 그 부수적인 무언가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그맨까지 동원을 하잖아요. 골프를 4번 치고. 그러니까요. 네 번을 쳤대요?
4번 쳤다고 나오더군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 역사적인 개그맨이 유명한 개그맨인가 보죠? 예, 애플펜 초등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재밌는 노래예요, 유튜브, 예, 노래예요. 되게 웃겨요. 근데 그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저하여튼 그 손녀 이방카의 딸 손녀의 취향까지 저격해서 이렇게 그 개그맨을 초대해가지고 트럼프 비위를 맞추려는 일본 정말 이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요. 네. 일본은 4월 달에 TF팀을 구성을 해요. 네. 11월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자그마치 7개월 전에 네. 힐러리 TF팀, 트럼프 TF팀 아무도 트럼프가 당선된다 생각하지 않을 때 양 팀을 똑같은 그 비중으로 또 만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누가 트럼프 측근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는. 네. 네.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와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본에 흠뻑 빠져서, 일본이 원하는 방향의 메시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를 쭉 해보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전쟁 위기를 맞닥뜨릴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매우 심각한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할 거냐.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해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군사적 옵션.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옵션. 그렇죠. 네. 모든 옵션이 테이블 풀 위에 옵션사 on the table. 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군사적 옵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호한 해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생각이 없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 바 9월에 있는데요.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하여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청와대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균형 외교가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양다리 전략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것이 자국의 입장에서 다자 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국익을 오로지 최대화하는 게 국익이에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다 국익. 그렇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하고 일방주의만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다변화되고 있기 아니, 때문에. 미국하고도 찰싹, 중국하고도 찰싹 이러면 되죠. 그렇죠. 찰싹찰싹. 그런데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제 잠깐 까먹었어요. 북핵 문제 단호한 해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능력 확장을 하는 것을 억제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북 핵 우산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김정은과 관련해서 김정은 그 북한의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협상의 대상자, 대화의 파트너로 볼 것이냐, 아니면 리틀 로켓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 존엄의 어떤 지위를 해하는 방식의 발언이나 멘트가 나온다면,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11월 안에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북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미사일을 쏘게 되면 또 한 번 한반도에 큰 위기가 11월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전쟁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당히 큰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전쟁 위기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 우리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수 언론과 남남 갈등으로 가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인데 이번에 일본 갖고 물론 야당이 지리멸렬했지만 외교 문제, 국익 문제 갖고 내부 정치적 갈등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찰싹 붙었고 촐랑촐랑 되면서 그렇죠. 찰싹찰싹 가능한 게 네. 그 미국에서 국민과 일일 갈등, 예. 내부의 갈등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해서 트럼프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미 국무부가 하게 되는 것은 국무부가 매년 테러 지원국 관련한 리포트를 내잖아요. 예. 그게 내년 4월 말 혹은 5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내년이에요. 내년 봄이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악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뭐 북한의 경제 위기 또 대기근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최악의 수를 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가급적 좀 평화의 메시지를 내기를 바라는데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니까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에서 너무 아베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일본에서 오늘 아마 이제 그 미일 정상회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내놓을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저런 겁니다. 그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그 공동 외교 전략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그동안은 아시아 태평양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미국의 의도와 미국의 전략, 미국의 일본. 패권 전략과 일본의 전략이 동시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일본이 갖고 이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일본이 예. 그 자신네들의 어떤 그 보통 국가,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 지역의 안보는 일본이 책임지겠다라는 것이고 그 일본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 미국은 더 내려간다는 거죠. 인도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일본이 지금 저렇게 찰싹 붙었고 촐랑촐랑하고 그러는 게 그렇죠. 아시아의 역할을 그렇습니다. 미국 일진이면 네. 이진인 나에게 아시아 역할을 다 줘라. 맞아요. 그까지 그렇죠. 그렇게 쉽게 얘기해죠. 네. 그러니까 인도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미국의 이해까지 맞추면서 그렇죠. 인도와 접경지대에 있어서 중국하고 계속 경제 그렇죠. 갈등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중국을 또 건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의 얘기도 이제 통하는 맥락이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동안에는 뭐 아니라고 했지만 이 신냉전 체제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 예. 견제를 계속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군사적 갈등 관계가 있어야지 그걸 그렇죠. 명분해서 평화헌법 1조, 평화헌법 9조, 그렇죠. 네. 평화헌법 20조 맞습니다. 이걸 개정했고 우리 전쟁하고 싶다. 네.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예. 군대를 갖고 싶고 그렇죠. 만들고. 군대 만들고. 그다음에 제1조 천황을 국가 원수로 만들고 일왕을 네, 일왕. 예, 예. 천황이 아니라 일왕. 천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천한왕인가? 일본의 예.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제 중국 견제를 끊임없이 이제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계속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전문가 말 들었더니 괜찮대요? 이번에 중국 문제 푸는 전문가예요. 네. 중국 문제를 완전히 풀렸다. 더 휙 풀리고 네. 슉 가고 중국 열리면서 네. 이 긴장 상태가 내년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가지만 네. 트럼프도 별 수 없다. 내년 3월 이후에 전격적인 북미 간의 대화가 헤비 열릴 모드가 것이다. 온다. 어쨌든 평창 올림픽을 주목해야 됩니다. 평창 올림픽. 평창 올림픽 끝날 무렵 아니에요, 그때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럼 평창 올림픽에 예. 선수단 파견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북한 쪽에서 그렇죠. 네. 뜻을 비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방카 지금 이제 장 기자님이 이제 내놓은 뉴스가 이게 오늘의 메인 디시. 예. 이 저 트럼프가 먹은 이제 스테이크라면 국물 하나 주세요. 스테이크 국물 제 있어요. 거는 이거. 이제 국물인데. 예. 네. 우리나라 그게 사람은 이제 스테이크에 국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게 일본에서는 아주 핫한 뉴스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솔솔 넘어오면서 부럽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무 방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무 세 가지가 없는 방안이다. 자, 첫 번째는 이방카가 없다. 이방카 한국은 안 와요? 한국을 안 와요. 어허. 원래는 이제 올 예정이었었으나 이 트럼프가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잖아요. 이 재정 업무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일본은 또 갔어요.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비위가 상하기 시작한 대목인데 이방카는 왜 일본만 갔나? 이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장 기자님이 잠깐 얘기한 손녀가 이방카의 어린 딸 얘기하는 네, 거예요. 이방카 그러니까 딸.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이방카는 일개 백악관 보좌관에 불과하지만
VVIP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게 심기를 좌지우지하는. 트럼프의 그렇죠. 복심입니다. 그런데 이방카에게 또 어린 딸이 있어요. 이방카 결혼했고 쿠슈너도 백악관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소속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죠. 이런 저는 그것도 상황인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백악관에. 가족들이 국가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멜라니아 여사야 뭐 영부인이니까 네.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방카 일본 방문이 멜라니아스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옷만 갈아입어요. 아이돌 중에도 비주얼 담당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런. 비주얼 담당해요. 아직 이 화면이 안 나가는군요. 아, 여기 나가고 있어요. 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최 반장이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최 반장이에요. 갑자기. 이거 옛날 붐이에요. 네. 보석처럼 빛나는 티파니 최영일입니다. 이런 게 되는 자, 거죠. 그 반경은 반쪽 반경입니다. 느닷없이. 짱이잖아. 짱자라 짱짱짱. 짱자라 짱짱. 제가 잘못했습니다. 뉴스를 잘못 골라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방카가 이방카. 뭐 이제 굉장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아베 총리가 예. 이방카마저도 VVIP로 대우를 했다. 네. 뭐 식사를 따로 모시고 이제 극진 아베가 마치 관광 가이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방카에게.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일이 나흘 지났어요. 근데 근데 생일이 예, 셨어요 일본에서 생일 파티를 이제 해줍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일본 스타일의 또 패션도 이방카가 준비해 왔고 또 아주 뭐 핫핑크색의 또 이제 명품 예, 옷도 준비해 왔고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한류 스타가 아니라 이제 미류 스타의 대우를 일본에서 극진히 받고 이방카는 매우 흡족했을 것이다. 이 모습을 본 트럼프는 매우 흡족했을 것인데 자기 자신이 오니까 이제는 뭐 어찌 공주 대우를 해줬다면 이제 왕 대접을 해준 거죠. 이방카 여기, 갔어요, 미국으로? 예, 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오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담담하게 이 뉴스들을 주말 내내 쭉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우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요. 즐겁고 흡족하고 기쁘죠. 뭐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 5대5 결정할 게 아, 우리나라 있다면 속담이 있잖아요. 네. 소금도 먹은 사람이 물편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예. 귀도 솔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한 트럼프는 매우 일관적인 인물이고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화려한 뉴스에 가려 있는 게 있는데 이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미군 장병들 모아놓고 트럼프가 한 연설을 보면 깜짝 놀래요. 이게 외교, 뭐 국방 이런 문제, 북핵 이런 문제 안 했어요. 공정무역을 얘기합니다. 공정무역을. 그래서 이번 이 트럼프의 여행의 키워드는 무역이다. 무역이다. 예, 자유무역이고 공정무역이다. 이 키워드가 방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솔깃하게 들어야 되는데 결국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얘기 다 할 거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일본, 한국, 중국에서 다 챙겨갈 거고 결국 장사꾼 네. 트럼프예요. 장사꾼 비즈니스맨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의 기조는 변화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화 언급해줬으면 군사적 옵션 얘기 좀 덜 했으면 이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도 우리의 일관된 기조로 가는 게 옳고 예. 우리가 뭐 부대접하겠습니까? 우리 방식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가지고 할 거고 국내에 지금 저는 이 반 트럼프 집회 일리 있다고 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 많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보호무역주의. 한미 FTA는 지금 불공정하다. 미국이 예. 110억 달러 한반도 손해보고 있잖냐. 전쟁하겠다. 예.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그건 한반도 사정이다. 뭐 이런 얘기 쭉 해왔잖아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오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자중해달라. 손님이니까. 예, 그래도. 손님이니까 우리가 예. 따뜻한 이유를 해야 한다. 뭐 정부 입장은 또 정부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러지 마라. 뭐 다 이제 자신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기조가 일관적인 만큼 우리도 우방국의 국가 원수로서 국빈 방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전 일본처럼 하는 건 또 우리 정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드네요. 따뜻하게 하지만요. 예를 네. 들어 G20 정상회담 열리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반세계화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거든요. 하죠. 그거 자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네, 민주주의는 의사 표현의 자유. 네, 그 표현의 자유. 그럼요. 예? 표현의 자유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예. 네. 박경규 기자님. 그래서 자 비즈니스맨
트럼프. 네, 아까 잠깐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무역이 좀 핫한 키워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방송에 예. 보면 트럼프가 어제 자신의 순방 목적을 일본에서 발표를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이 앞에 미국을 좀 넣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국에게 자유롭고 미국에게 공정하고 미국에게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할 것이다. 사실은 이게 미국에게. 트럼프의 무역 정책 입장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데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시그널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미국은 이번 방안 앞서서 FTA는 한국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거를 이미 백악관 관계자 입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가보자고요, 근데. 예. 가보면요. 예. 그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로스 상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 양국의 긴밀한 안보 관계가 한미 FTA 논의에서 한국의 방패막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을 했을 때 보면 이번 그 무역 정책이라든지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통상에 관련해서 얘기할 그런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강경하게 그동안 했던 통상 압박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광고 듣고 광고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최우현 평론가, 반기용 기자, 장윤성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안 들어오네요. 네, 트럼프 때문에 그런가? 자, 악재는? 예. 아까 드리던 거 이어서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상 압박을 좀 강화를 하게 되는 시점이고, 예. 분명히 우리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걸려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시기다. 근데 좀 하나의 악재가 뭐냐면,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좀 FTA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있었던 데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협상이었습니다. 예. 그쪽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1순위에 올려놓고 역량을 좀 강화를 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개정 협상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프타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현지에서도 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로 미루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좀 손에 들고 예. 뭔가 전리품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미국 측에 나프타보다도 더 먼저. 맞습니다. 그렇게 시점이 좀 옮겨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통상 압박이라든지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좀 그런 불리한 좀 시점이긴 합니다. 예. 아니, 제가 김현종 본부장인가요? 그분이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국정감사 때. 네.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깰 수 있다. 예. 그 부분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FTA 예. 개정 협상 준비하면서 요구를 또 한 가지 했답니다.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예. 그런 요구를 그쪽에서 FTA 개정 협상 요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내가 폐기 카드를 직접 꺼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정부 측에. 정부 측에다가 대통령에게. 얘기를 한 거죠. 당정에. 그래서 그 권한이 있어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쪽 인력이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전문 인력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 한 3배 정도 더 늘려서 예. 120명 정도까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예. 하게 해줘라. 예,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좀 여의치 않고 예. 미국 쪽의 압박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20명 늘릴 때 지금 FTA를 꼭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들 말고도 네. 한신대 이혜영 교수처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FTA에 대해서 양쪽의 평가가 다 틀려요. 맞습니다. FTA 폐기해도 네. 결국 미국이 손에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전문가들도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네, 내부에서 맞습니다. 활발한 경론과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그렇죠. 이 폐기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금기시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요. 사실 FTA 폐기를 원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사실 농산물,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혹시나 이번 개정 협상에 있어서 농축산물 부분에 더 추가 개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계셔서 FTA를 폐기하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쪽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적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농축산물 이쪽 분야가 계속해서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수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그럼요. 쪽으로부터. 아니 그럼 네. 미국이 개정하게 되면
자동차, 철강, 자동차는 2015년서부터 그 관세가 관세가, 없어진 예, 거 맞습니다. 2.5까지 있다가. 네.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등등이 FTA 때문에 대미 수출이 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관세는 예. 다 없는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그렇죠. 예, 예. 관세 지금 우리가 그 많은 흑자를 올리고 있을 때도 관세가 있었다는 거야, 양나라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FTA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깰려면 깨라. 근데 깨려고 하면 미 내에 농축산업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저 이제 주부니까 이렇게 보면 마트나 시장이나 미국산 소고기가 한 90% 점유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호주산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의 사라졌어요. 예. 거의 미국산이 장악을 하고 한우는 또 엄청 비싸니까 네. 그런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관세 철폐가 유예된 농산물이 한 541개, 7개 예. 요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세를 좀 철폐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게 부분, 목적이죠. 예, 그게 목적이고 우리 정부는 지금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을 농산물, 농축산물 관련해서 FTA 개정 협상에 이걸 넣어서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그럼 얘네를 조금 개방을 해주고 우리가 더 가져올 게 있나 하고 국책기관 세 곳에서 모여서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또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분들이 걱정이 좀 커진 거죠. 행여나 또 이제 관세 철폐라든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추가가. 어떡하되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모든 이제 통상법상 이제 개정 협상이나 이런 거 앞두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절대 개방 안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철강은요, 원래 무관세예요. 네. 그거 아시죠? 철강은. 왜냐하면 미국 철강이 1위 수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무관세 했다가 지금 밀리니까 철강 얘기하고 있는데 철강 무관세죠. 반도체? 우리 반도체 수출 많잖아요. 그거 원래부터 무관세예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네. 반도체에도 물릴까 어떻게 할까 미국 쪽에서 또 검토를 하고 그럼 있고. FTA가 아니죠. 관세를 주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 자기들한테 보호무역 우리한테 다 뚫으라는 거도 폐기! 빵짱! 미국 쪽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죠. 예, 예. 세탁기도 그렇고 다 폐기하자는 태양광 거예요. 패널에도 얼마 전에 또 뭐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FTA는 그 양자가 서로 상호 호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서 FTA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그 수익은 점점 줄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 그 미국의 수지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그것도 그렇죠. 플러스 알파. 우리가 2015년에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에 그렇죠. 80억 네. 달러예요. 네. 8조예요. 예? 맞습니다. 너네가 우리가 그쪽에서 준 돈이 8조. 8조를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축산물 장사 지금 굉장히 잘하거든요, 미국에서. 예. 우리 쪽 적자가 지금 58억 만 달러, 58억 5,700만 달러. 58억 달러. 네. 58.5억 달러. 그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적자가 농산물, 되는 거. 그러니까 큰 규모로 보면 농산물이 아니라 말씀하신 무기 같은 거, 그게 엄청나거든요. 미국 아니 무기 우리가 팔아주는 게.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무기 수입선이 유럽도 있었어요. 그 지금 다 끊겼잖아요. 네. 보잉사하고 락히드 마틴하고 같이 하다 지금 락히드 마틴을 다 갔잖아요. 네. 예? 락히드 마틴은 우리나라는 무기 못 파는 거긴 파산이에요. 포트폴리오는 안 했거든요. 보잉은 민간 항공하고 무기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건 안착이 됐는데 보잉 다 쫓겨났잖아요. 보잉 아시아 그 지부가 여기다가 베이징이가 어디로 갔어요? 왜냐면 거기 우리 친척이거든. 그래서 우리 락히드 마틴을 이렇게 살리는데 이 무기 분야 우리 유럽선은 다양하겠다. 네. 진짜 싼 무기 있어요. 싸고 첨단 무기 어딘 줄 알아요? 어디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들어올 때는 미국 완전 뒤집어져요. 거긴 첨단 기술까지 다 주겠다는 거거든 중국은. 네. 어쨌든. 락히드 마틴, 사드도 거기 거죠. 그럼 싸도 올 거죠. 싸도 올 거죠. 싸도 뺀다 그래봐야 그 난리 나요. 네. 자, 장윤성 기자님 다음 뉴스 바른정당 끝내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조금 전 소식이네요.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언제까지 노래하실 거예요?
원래 미국 예정된 트럼프는 수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 물건 바이해라. 우리 그 물건 바이. 바이해라. 네. 네. 여기는 바이, 바이. 예, 바른정당 바이해라. 예. 빠이빠이 이렇게 빠이빠이. 얘기하죠. 바이바이.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이게 뭐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 이런 맞아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 6일 탈당 오늘이죠. 오늘 탈당하고 9일 그 원내복귀, 아, 원내복귀. 원내복귀를 한다는 거죠. 원내복귀. 오늘 탈당해서 뭐 이렇게 원내복귀하는 이제 스케줄이 있었고요. 몇 왜 명 9일이냐? 탈당했어요? 지금 7명이고요. 플러스 한 명 더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니까. 하긴 할 건데 본인이 이제 13일 날 있을 전대 원내대표로서 이 끝내고. 책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거 끝나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당초 자유한국당 중에서 한 14명 정도 확 왔으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규모가 좀 축소된 것 같다. 절반이 좀 안 되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일당. 아니죠.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고요. 115석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8명이 가면은 115석이 가는 겁니다. 아, 바른정당은 6명 이제 정도네.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내는 이제 3당 체제가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가운데 극중주의 국민의당. 노선을 표방하고 극중. 있는 우리 무슨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이제 40석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3당 체제가 되면서 예. 국민의당의 어떤 그 이를테면은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정책적으로는 어떤 노선을 취하게 될지 그건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정책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커졌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보수 정치인들 취재를 저희가 쭉 해보니까 큰 틀에서 정계 개편이 되는 그러니까 3년 후에 있을 그 총선을 앞두고 계속 순차적으로 정계 개편이 되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 전에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바른정당 세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그중에서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아올 수 있겠지만 그밖에 다른 정치인들은 좀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라고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정말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근데 좀 이따 보수의 품격, 보수를 제일 잘하는 정두원, 정태근 네. 알아볼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정답이 정답일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제,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를테면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다당제는 굉장히 그게 어렵다라고 자유한국당의 주장. 희망이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깨몽.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줄곧 이 방송에서 주장을 했던 바 다당제는 지난 총선 국민들이 민의 선택 민의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밝힌 다자주의 노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당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임의로 합쳐 모여 이합집산을 한다 이합집산. 한들 거기에 국민들이 그 노선에 동의를 하겠냐는 것이고요. 예. 설령 자유한국당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남 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개혁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그런 많은 유권자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한 보수 그리고 품격 있는 보수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보수주의 노선이 아니라 뭐 바퀴벌레 얘기하고 뭐 사내답게 떠나라. 지금 21세기에 페미니즘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내답게 떠나. 전체 표현이 무슨 조폭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감옥에서 만나 징역 20년 사는 조폭들도 그렇게 품격 없는 표현들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품격이 낮은 정치에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것을 또 다시 거꾸로 간다? 물론 새는 지금 현재 새는 합쳐져서 커질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런 중심으로 가면 보수 정치는 끊임없이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우리 보수 품격 주자가 없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죠? 네네. 물어볼 테니까요. 방송 나가면서 방송을 들으세요. 계속. 예. 네, 듣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겠네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창원 화물차 사고? 창원 화물차 사고로 예. 정말 이 아마 화면 다 보셨을 거예요. 아, 저 끔찍해서 못 저는 이게 보겠어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길 가다가 이 긴급 속보 화면만 봤을 때는 아 이게 또 중동 지역에 테러 났나? 예, 이 트럭 폭탄 테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 화물에서 5톤 화물차가 지금 처음에는 엔진 오일을 실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윤활유, 절삭유
일부 또 방청제 이런 것들을 싣고 가던 트럭인데 어쨌든 근데 그게 이렇게 폭발을 해요? 이게 뭐 석유류 4종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 이거는 완전히 그 안전을 통제해야 되는 위험 물질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캔에 이런 예. 이 드럼통에 담겨 있기만 하면 일반 트럭에도 실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불난데 붙으니까 확 폭발해버린 건가요? 폭발하고 도로에 뿌려지면서 도로가 불바다가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적인 안전 규정을 뭘 위반했나를 따져보니 현재까지는 덮개를 안 씌웠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탑차에 싣거나 아니면 정말 안전물을 취급하는 특수 차량에 싣거나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비용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다. 76세 고령의 운전자가 무슨 원인인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운전자의 운전자의 건강 문제인지 차량의 이게 2001년 산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결함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적재의 문제인지 과적인 거는 명확합니다. 5톤 트럭이면 5.5톤까지 실을 수가 있어요. 10%는 초과 적재가 되는데 7.8톤 1.5배 실었고 이게 또 여기서 아마 드럼통의 무게가 일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8톤 이상이라고 보면은 상당한 과적을 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이게 차량이 통제가 안 되면서 창원 터널 서쪽에서 결국 50m 정도 중앙 분리대를 긁고 가잖아요. 이건 스파크든 마찰열이든 이게 불이 안 붙기가 힘들죠. 엔진이 폭발했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안에 브레이크를 거의 안 잡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 파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운전자가 일부러 중앙 분리대를 긁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속력을 줄이려고. 네, 속력을 이제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드럼턱이 몽땅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화물차가 2대, 승용차가 8대. 이제 결국은 불에 타면서 3분이 사망, 1분은 이 트럭의 운전자. 근데 2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게 50대 중반의 젊은 할머니 1분이 딸네 집으로 가다가 반려견을 끌어안고 돌아가셨는데 처음엔 이 반려견의 유해를 이 유아라고 생각을 해서 4명이라고 사망자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반려견이어서 사망자는 3분. 한 명은 이 23살에 이제 비정규직 일하다가 정규직이 돼서 엄마 경찰을 갖고. 엄마 경찰을 물려받아서 타고 가다가 근데 한 달 전 추석 명절에 모여서 정규직 됐다고 친척들의 좋아하고. 축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외근 나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사고예요. 그래서 결국 안전 문제가 또 터진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여수산업단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을 때 안전규정 강화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강화 안 됐던 겁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있었던 게 계속해서 이게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저도 몰랐는데 화물 운송 자격증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인데 이번에 사고 내신 분이 고령이신 그 운전자분 이 자격증 자체를 취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를 냈던 경력이 있는 분인데 사고 경력이 있는 분인데 그때도 이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취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을 해왔던 거죠. 이게 이력 관리가 안 되는 게 2006년에 이분이 이제 처음 65세, 그러니까 노인이 된 해부터 지금까지 46차례 사고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최근 2년 동안만 10번의 사고가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고 경력이 보기에는 있는 분이죠. 이 사망자의 운전자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이 심신의 건강 상태 우리가 뭐 지금 체크할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평시 관리가 문제예요. 화주와 차주와 이 운송을 또 담당하는 중간 회사 다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돈 문제예요, 다. 네, 돈 문제예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 모두가 이대로는 이게 나라냐 하면서 안전사회에 대한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시스템 정부도.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하고 좀 무관한 거지만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거기 화랑유원지 땅이 무지하게 넓거든요. 그 중에 7,000평을 안전공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해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특별법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안전공원을 만들자 그러는데 거기 안산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두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끝까지 안 해요.
그럼 또 정치적인 정부에서 이유로. 예산 편성도 안 해주죠. 그렇죠. 동네 사람들 뭐 하는 줄 알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또 데모를 해요. 그 반대 서명 운동을 해.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예를 들어갖고 그라운드 제로 아시잖아요. 9.11 테러 났대 네. 2001년도에. 네. 거기는 그 자리에다가 추모거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그러니까 맨날 알고 보면 인재였더라 이런 사고가 이건 굉장히 많이 인재죠. 있었잖아요. 인재죠. 우리는 그것도 지금 인재죠, 예, 사실. 그러니까 선진국인데 이런 것들도 좀 안전 문제에 잘 대해서 가지고 선진국 아니에요. 좀 창피하죠. 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그 날벼락 떨어졌고 가족을 잃은 그러니까 가족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아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정말 그 국가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반기용 기자님 네네. 불매운동으로 번진 한샘 산해 성폭행 사건. 아이고. 이게 또 유쾌하지 않은 또 화나는 소식을 소식. 하나 예. 더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지금 얘기하면서 웃으면 우리 야단 맞아요. 이 이 웃을 수 없는 사건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한샘이라는 회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한샘이 뭐 하는데요? 가구 가구 회사죠. 주방 예, 가구를 인테리어 아, 뭐 맞아, 가구 맞아. 폭넓게 많이 하는 그래서 좀 중저가라서 많은 분들이 좀 찾는 그런 브랜드로 중가죠 알려져. 저가는 아니잖아요. 중고가인데. 중고가에 맞아요. 저희도 뛰어났는데 네, 비싸요. 네. 주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선호하는. 네. 그러면 왜냐하면 브랜드로. 중저가는 네. 그냥 동네 이름 없는 가구 이런 데서 맞추는 거고 한샘하게 되면 주방 하나 할 때 가격 자체가 한 2배로 비싸요. 수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구입을 하지 않아서 제가 중고가. 중고가. 아니 근데 예. 이제 작은 소품들은 싼 것도 있어요. 가보면. 네. 네. 그건 낚시. 네, 낚시용.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샘이란 회사에 지난해 이제 12월에 한 직원이 입사를 합니다. 여성분인데 이제 처음 이제 신입으로 입사를 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동안에 3건의 성과 관련된 추행, 폭행 이런 사건들 추행에 얽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네. 한 분이 이걸 다 당한 겁니다. 신입사원. 아니, 아니. 신입 여직원 한 분이. 그 신입사원. 가해자들은 가해자는 가해자들은 다 세 3명입니다. 다 세 다르죠. 명이요? 예, 다 다르죠. 이름 공개하세요. 이름은 이미 지금 신상은 다 많이 밝혀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피해가 부분이죠. 예, 있죠.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알려지니까 예. 네티즌 분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죠. 아니 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집중을 해요? 이게 아니, 너무 이게 시스템에- 어이가 없는 게 예. 예. 신입 여직원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예. 동료 남자 사원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요. 예. 그게 첫 번째 번째입니다. 성추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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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동료 남자 사원은 해고가 됐어요. 네. 그 이후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해준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상급자죠, 선배.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술을 먹고 모텔을 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성은 성폭행을 주장하고 이 남성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고가 됐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 불기소했어요. 이게 성폭행 아닌 것 같다. 당시에 10개월 전에. 네.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여성은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네. 성폭행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회사에 또 교육 담당자 위에 상급자, 인사 담당자가 인사팀장이 있죠. 인사팀장이 이 문제 관련해서 성폭행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시끄러워지니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있어요. 이 여성의 주장이에요. 이 진술을 예, 그렇게 뭐라 주장을 했죠. 그랬냐면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성폭행은 당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얘기를 하든 아니면 성폭행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든 오. 알아서 해라. 이건 압력이죠. 예. 이게 여성의 주장입니다만 이 인사팀장이 그러면서 나중에 또 리조트에 워크숍이 있을 때 뭐 성관계를 갖자는 등 성희롱을 했던 정황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업무상 이제 부산인가요? 아마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숙소가 있다 해서 이제 소개를 데리고 해주고 가서.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성폭행을 좀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여자분이 하고 계시고 근데 이 인사팀장 분도 해고가 됐어요. 이분이 맞아요, 뭐, 예, 맞아요.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전에 뭐 여러 가지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좀 있는 분이라고 두 번째 남자 판단을 어떻게 해서. 됐어요? 근데 성관계를 이 가진 사람. 두 번째 남자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 예. 거예요. 딱 사안은 그- 제일 큰데 아무 기사를 몰라도 딱 보니까 그분이 문제예요. 네. 네. 그분은 이제 우리가 서로 뭐 감정적으로 좋아서 합의하에 했다 그런 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처음에 해고 조치를 받았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후에 여자분의 이제 그 진술이 진술이 바뀌고. 바뀌고 이분은 다시 복직을 복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정직 3개월. 예, 그리고 이제 정직 부서만 3개월하고 다른 쪽으로 부서 발령이 아마 났죠. 다른 지역으로 아마 발령이 네. 난 것으로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 회사 내에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이 여성분이 오히려 왜 진술을 바꿨느냐, 번복을 했느냐. 그래서 감봉 10%를 받았죠. 6개월 동안. 그런데 나중에 무효화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에게 더 강한 징계가 내려졌었다는 그게 이유가 문제죠. 공분의 예, 이유가 그게 그게 문제인 된 것 거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간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아우, 그 꼭 예, 해야 왜냐면 되는데. 시간들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가만히 이거 하면 재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수사 가능성이 네. 늘 높고 보면 우리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여성이 피해자인데도 네. 가해자로 둔갑되거나 예, 아니면 맞아요. 가해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그래서 받아요. 네티즌들이 지금 한샘 불매운동 예. 불매운동을 그렇죠. 하고 홈쇼핑에서도 이게 방송을 하려던 부분을 빼고 아니면 그 방송을 했지만 그 매출이 10% 이상 감소되는 지금 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잠깐 주가 봤더니 한샘 주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주가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회사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런 있는가가 사건이 나면 그 핵심입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예.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해 남성의 예.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네. 너 자꾸 그리고 회사 사건을 시끄럽게 자꾸, 만들고 축소시키려고 예. 하고 회사 시끄럽게 만들고 이게 예. 더 문제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서 덮으려는 사람들이 또 사건을 저지르고 예. 또 인사해야 돼요. 또 인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최고의 전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벤트. 바른정당 통합파 9명, 9명. 결국 오전 탈당했고요. 두 분 예상했던 대로 숫자도 뭐, 거의 적중을 했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태근 의원이나 저나 바른정당에 안 들어갔잖아요. 예. 사실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안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갔다가 또 나올 거 뻔해서 이제 안 지금 들어갔는데. 2차로 쪼개진 거거든요. 처음에 13명 돌아갔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대립해 볼 일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통합하자 그랬고 지금 통합하자는 사람들은 통합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또 거꾸로 유승민은 그냥 자강하자 그러고 통합하자던 사람들, 아니, 그렇지. 자강하자고 남았던 김무성 일파들은 또 통합하자고 저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바른정당이 보수 혁신을 내세웠지만은 실은 이 사람들이 보수 혁신을 한 것도 없고, 뭐 오로지 자기 재선이 어떻게 돼야지 가능할 것이냐 이런데 다음 선거. 결국 그게 결국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바른정당이 아닌 거죠. 개혁보수 실험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평가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분당돼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작년 12월 달에 사실은 원내대표 경선을 합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에 패배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김무성, 유승민 의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 사실은 뭐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김용태 의원께 선도 탈당발을 미리 2명이 나왔었죠. 뭐 저희들도 그때 같이 예. 나왔고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개혁 보수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그 당내에 있어서의 기득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다. 광야에서 고생을 하겠다. 이런 마음들로 가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때 흐지부지 탈당하는 모습에서 당을 만드는 모습이나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랑 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때 또 유승민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탈당을 그치, 하겠다 그랬잖아요. 유승민, 김무성 그때 그래서 이제 다시 비대위원장 요구하다가 탈당했잖아요. 예. 비대위원장이 안 되니까. 원내대표 선거 지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요구해서 안 되시니까 그 명분 가지고 탈당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개혁 보수의 길로 가려고 했던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봐야죠. 개혁 보수의 내용도 없었고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이제 결국 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 보수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은 최소한
우리가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게 이제 마치 이제 혁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그 옛날에 차떼기 사건 터지고 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예. 위기로 몰렸었잖아요. 예. 그때 사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요 당사 팔았어요. 그래서 천막당사 갔어요. 수천억 되는 그리고 당사를 공천권을 그 당시에 사실은 김문수 또는 비례대표는 박세일 이분들한테 다 넘겨가지고 17대 때 공천을 보수정당에서 제일 잘했다는 거거든요. 2003년도, 2004년도 2004년도요. 그 시점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박세일 그 정책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정책을 샥 바꿔요. 상당히 이 중도 개혁적인. 그렇죠. 정책으로. 그런 게 혁신이죠. 근데 지금 바른정당은 사실은 그것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다가는 다음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진짜 승산이 없겠네. 그러나 그나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야지 다음에 조금 승산이 있겠다. 이제 이런 계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을 해보면 바른정당이 있는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지역 의원이나 위원장들을 흔들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의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서 요구를 하는 게 그거 자기 문제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겠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지방선거 치르다가 이제 결국 자기 선거 못 치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수 있을지. 바른정당 그래서 양당이 지방선거의 결과 성적표를 미리 예측을 좀 해주면 지금 여당이 뭐 엄청난 또 실수를 하거나 뭐 이상한 게 나타나서 갑자기 꺾이지 않는 한 내년 양당 다 실패하나요? 예, 실패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친박이 그야말로 적폐잖아요. 그 적폐를 결국 청산 못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문제는 또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냥 뭐 바퀴벌레 논쟁만 하다가. 결국은 서로 뭐 으르릉 되다가 이제 서로 치부만 드러낼까봐 이제 서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난 거죠. 홍준표 대표가 그 친박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거는 전혀 부적절하죠. 바퀴벌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데요. 지구상에서 종이라고 맞아요. 칭할 수 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고 번식력도 엄청나게 강한데요. 맞아요. 공룡은 다 멸종했는데 바퀴벌레는 살아났잖아요. 생명력이 강한 걸로 봐서는 맞는 표현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친박이 살아남았다는 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서청원 최경환은 못 내보내겠죠. 제가 보기에는 쉽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한국 정치가 6개월 앞을 내다본다는 게 상당히 좀 한국 어렵거든요. 정치 6개월은 다른 나라 정치 한 6년쯤 되나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정부나 집권당에서 예. 지금의 3당 체제를 다당 구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광역의원 선거 같은 경우를 중대선거구제로 지금 광역의원은 뭐 지금 소선거구제요. 예. 그래서 광역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 일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졌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도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해주세요. 지금 이미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대표죠. 원내대표죠. 예.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이 닥쳤던 개 신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덧붙여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의석이 많은 원내 일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 지금 그 들어가기 아주 그 자유로운 그 사람들 의원들 왔다 갔다 하는 그 구도 속에서. 예,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오늘 9분이 이제 가셨으니까는 민주당이 120석이고 121석이고 자유당이 116석이거든요. 116석 다 쏙쏙 차이 났어요, 이제.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이 지금 11석이고. 예. 저기 또 무슨 애국당이라고 또 있고 그러잖아요. 예. 한 당이. 조원진가 있던. 근데 제가 보기에 박지원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을 쳐다볼 게 아니라 민주당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뉘앙스. 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유석엽 의원께서 이제 말보에다가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정상이다. 당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건 뭐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한테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 국민의당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시선이 이 당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또는 뭐 내년 지방자치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지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2월까지 정기 개편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가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내년은 또 그 개헌 국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개헌은 불 건너간 거죠. 그래요? 예, 대통령이 개헌은 계속 하겠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못한다 그러면 개헌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이제 옆에서 흘리는 형식이 아니라 아예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같이 토론하자. 그래서 미리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꼭 너무 이제 그 정치적 타행에 맞춰서 이제 개헌 문제가 논의되면 예. 지방선거 때 어렵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참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도원 의원님. 네. 문고리 3인방 돈 문제. 예. 그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최순실이 보낸 그 감시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예? 최태민, 최순실은 예. 박근혜를 여태까지 후원하고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제하여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시바우 미국 대사도 본국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최태민은 박근혜를 심신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의 그 기본 임무는 박근혜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고리가 배신한 게 아니라는 배신한 게 아니죠. 애당초 그들의 역할이 최웅천 의원 보고서 그때 그 당시 조홍천 예.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넘버 1이 최순실, 예. 넘버 2가 정윤회, 그리고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은 넘버 3. 박관천 행정관이 그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넘버 3가 말을 잘 듣는지. 잘 듣는지 넘버 1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은 수족을 빙자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돈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배신의 행위가 아니네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박근혜 지시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국정원에서 통치권자한테 돈을 주는 거는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만 전 대통령만 특별히 뭐 이렇게 받은 건 아니고 그 쌈짓돈이 그러니까 이제 안기부 기조실장이 청와대에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돈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게 그전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지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정권에서 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봐야죠. 저는 이재만 비서관이 자기의 면책을 위해서 고도로 머리를 쓴 거고 거기에 사실은 검찰이 좀 조급하게 수사를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출처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근데 용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사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용처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못한 상황에서 이걸 언론에다 흘려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만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그러면은 출처 문제로 끌고 가자.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출처 문제를 끌고 가자. 네. 근데 출처도 정돈 의원님 네. 일단 출처도 뇌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출처상 뇌물이 될 가능성은 일단 높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통치 자금으로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뇌물죄 성립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호성마저도 이제 가장 충성스러웠다는 정호성마저도 지시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만 안봉근이가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진술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자기네들 생각에도 통치자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법적으로는 쉽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네. 또 우리 그 MB 각하를 지금거리에서 모셨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이 야 가서 국정원 가서 돈 받아와라. 그때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 누구였냐면요. 그 형님의 코롱 부하였습니다. 이헌수? 아니, 김주성. MB 때. 김주성이었죠. MB 때도. 그러니까 형님이 가장 신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다 앉히고 예. 또 그 더 김주성 다음에 누가 했냐면 서울시장 때 비서실장을 그 자리에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청와대에 그 돈을 공급하는 공급처예요. 그건 늘 그 전 정권 때도 항상 신복이 기조실장을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과 거의 국정원장과 버금가는 그 실세가 앉았더라고요, 늘. 그렇죠. 국정원장보다 더 힘을 썼었죠. 네. 옛날 김주성 씨 있을 때는 국정원장하고 서로 티각티각 해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세훈하고 티격태격 했어요? 아니 원세훈 전. 원세훈 전? 예.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그 국정원의 지금 내년 예산으로 따지면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것만 4,931억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4,900이요? 4,931억이요. 예. 그리고 이제 각 이 부처에 또 심어놓여 있는 이제 국정원의 활동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한 1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서 용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 눈먼 예산이네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가장 재밌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김당 기자, 옛날에 오마이뉴스의 김당 기자가 시크릿 파일 국정원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원장이 그때 이제 분당 샘물교회 사람들 압록강에서 예. 탈레반들한테 납치됐을 때 그때 이제 300억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3천만 달러. 근데 이제 김당 기자는 2천만 달러만 주고 1,000만 달러는 뭐 대북 송금에 썼다. 이렇게 그의 주장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붙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김만복 원장이 이거 봐라 하면서 그 탈레반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장이 말하기를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공작사업비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특수공작사업. 특수공작사업비는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특수한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누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집 주변에 뭐 세탁소를 운영하는 척 한다든가 뭐 구멍가게를 운영한다든가 예. 그런 공작을 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 돈이거든요. 특수공작 활동비.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밀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줬다는 것은 진짜 급비상의 급비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제 그런 돈을 주면은 이제 출처나 용처가 밝혀지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준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밝히고 있는 세상이니까 좀 국정원 입장에서도 좀 어지럽게 됐죠. 자, 이 992님 보통 국민들이 한 달 평균 2,300만 원 받아서 거기서 세금 내고 각종 법률 지키며 살아가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양심도 없이 펑펑 쏟아냈다니 씁쓸해요. 그래서 그런데 2014년이죠. 이자만 정호성 그다음에 안봉근 이분들이 강남에 집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 쓰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이 문제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용처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난 조사를 하고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예를 들면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이렇게 있을 저렇게 거고. 썼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이건 또 어디에 썼니? 네. 그거를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예. 물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도 전혀 지금 늦지 않다.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좀
치밀하게 좀 조용히 해야지 너무 떠들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왜 그 이재만 안봉근 체포 영장 그걸 하면서 기사가 이렇게 노출되진 않았을까요? 체포영장을 통해서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 그래갖고 왜 체포영장 했냐 그랬더니 분명히 그 뇌물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박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이제 적시를 했죠. 예. 근데 좀 전에 아파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꼭 이자가 이런 돈 갖고 아파트 살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이 사람들 만나려면 면담비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예. 의원도. 그거 과거 실세들한테 항상 벌어졌던 일입니다. 특히 면담비가. 안봉근에 대해서는 당 원로들이 예.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아니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민간 업자들이 면담하고 이제 수천만 원씩을 면담비로 쓰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과거 이렇게 정권에서 소위 실세들이 이렇게 챙긴 돈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어림짐작. 그랬더니 보통 1,000억 가까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무슨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찰로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쌓아놓느냐가 문제입니다. 5년 내내 이렇게 챙기는 돈이 1,000억쯤 돼요? 뭐 그것도 저기 하수인이 그 정도니까 이제 진짜 실세 정도 되면 뭐 몇천억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찰로 다 쌓아놓으려니까 저는 검찰에서 현금 탐지기를 개발해가지고 현찰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때리면은 잡아낼 수가 있다고 아, 생각해요. 현찰 받았기 때문에 어디 있을 것이다. 뭐 어디 웬만한 집 한 채는 다 현찰로 쌓여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돈을 오피스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에 보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돈이 나와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제가 저기 깜빵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저 건물 관리인인데 예. 건물 관리하다 보니까 분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 예. 사람이 어디 들어갔는지 연락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잡혀간지. 합법적으로 몇 달 후에 따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건 아니에요, 이게? 예?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비자금 마련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피스텔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주인도 아니, 그때 인수위 때 들어갔을 때 막 또 정두원 의원님 뒤에 줄 섰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면담비 주고 막. 뭐 그럴 겨를도 없이 쫓겨났으니까. 아, 굳이 그 돈 아니어도, 네. 특수활동비 아니어도, 네. 면담비만 챙겼어도 집 샀다. 그럼요. 정태훈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돈 다 추적하면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밝혀도 늦지 않나요? 될 일을 왜 이렇게 급히 했냐. 자, 비자금 수사, 비자금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은? 많이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역추적돼가지고 들어가면 더 큰 저수지가 나올 거다.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 더욱더 곤란해지지 않아요? 한 푼도 안 받았다. 근데 이제 정말 좀 국민들도 이제 좀 너무 이제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음 주는 우리 희망적인 얘기를 좀 예. 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적인 얘기. 예. 다음 주에 그럼 한국 축구와 거의 희망 없는데 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하고 우리 정치가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예. 걸 분석한 다음에 한- 희망을 어디서 내야 그렇죠. 되냐. 한국 정치와 자유한국당의 그다음 우리 정치. 아, 현금 탐지기 참 좋은 아이디어였었어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희님 현금 탐지기 크빵 터지며.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Right now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자, 바른정당 통합파 오늘 탈당했습니다. 한 달도 1년도 안 돼서 바른정당 쪼개졌죠. 자, 두 번째 미국 텍사스 총리 난사 최소 27명 사망. 아하, 트럼프 아시아 순방 중 또 테러 발생했네요. 자, 트럼프 내일 방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흥민 20번째 골. 박지성 프리미어리그 19골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 중에서 봉도사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미국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과 트럼프 내일 방안 묶어서요. 트럼프 한반도 협박하지 말고요. 자국의 안전 신경 쓰세요. Just concentration on your country.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1부. 어허. 봉도사와 함께하는 봉글리시. Good morning. 자, 굿모닝. 안 굿모닝. 자, 봉글리시와 함께하는 영어 강사 김교포 데이비 킴. Welcome to 데이비 킴. 네. Welcome 데이비 킴. 네,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세요. 오늘 You're very welcome. 오늘 멍데이가 되지 마시고 해피 먼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멍데이는 멍 때리는 데이가. 멍 때리는 데이. 월요일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월요일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예. 쫙 집단적으로 가는 걸 보면요. 싸우고 나와서 싸우러 가는 사람들 같아. 인상이 딱 굳어갖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다 인상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예. 우리 그 학장이 나도 Are you really Korean? 예. 항상 웃으면서 다니니까. 아하. 그래서 정치쇼의 목적 네. 웃으면서 살자. 예.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궁금했어요. 아, 이게 유교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근엄하고 좀 이렇게 그 나처럼 이렇게 그 즐겁고 예. 경쾌하고 이러면은 가벼운 사람. 예.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유머러스하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예, 복도에 걸어가다가 이렇게 예. 서로 웃는데 하이하고 하이 그 이렇게. 눈 보면 그 뭐에 눈썹을 이렇게 싹 올리고. 예, 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여자분한테 날씨가 오늘 풀렸네요라고 하니까 저를 딱 보면서 어서 작업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제 타입 그런 비하 발언하면 안 돼요. 아, 누군지 모르니까. 예, 누군지 모르니까요. 미국과 예. 캐나다 국경을 지나서 미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의 차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캐나다 사람 안 저희가 가봤죠? 저희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캐나다 사람도 미국 약간 사람들이 좀 그래요. 약간 컨슈사이, 약간 시골스러워서 네. 이렇게 만나면 예. 우리나라 놀리죠. 사람처럼 인사를 안 해요. 보고 이렇게 눈을 피해. 캐나다 사람들. 네, 캐나다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도 국경에서 미국 사람인 줄 아는 것은 마주치면 하이하고 예. 캐나다 사람들은 무뚝뚝하게 싹 이렇게 얼굴을 피하고. 그쪽이 영국도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보면은 서로 눈 하이. 하이하고 예. 인사하고 예. Hello. 눈을 아이브로우 뭐라 그러죠? 이 눈썹을 eyebrows. 아이브로우를 싹 올렸다 냈다. 예. up and down.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트럼프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네. Just concentration on your country. 너네 나라나 신경 써. Worry about your country. Just 붙여야죠. Just worry about Just your worry country. about your country. 그냥- 지금 총기 난사 사건 나고 문제가 많잖아. 텍사스에 예. 이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트럼프가 이런 거 신경 써야지 왜 한반도에 자꾸 신경 써갖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애들이 뭔가 방학 갈 때 예. 그 부모님들이 그 좋은 기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허. 그게 미국 사람들의 그 감정이 아닐까 지금. 지금 어디?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가 떠났으니까. Let down Koreans, let down 이럴 때 묶어서 쓰는데 예. 왜 us 일 경우 let us down 이렇게 대명사는 사이로 들어가나요? 그게 애매해요. 그래서 he let down Koreans는 되는데 예. he let Koreans down도 되고. 예. 근데 he us 쓸 때는 대명사일 경우 대명사는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he let us down 이렇게 해야 동사와 돼요. 전치사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예. Let me down, let you down, let us down 이렇게 예. 대명사일 땐 사이. 예. He let down Koreans. 예. 일반 명사일 땐 아니면- 끝에. 예.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렇죠? 그냥 문법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이제 물어봐요, 또. 대명사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물어봐. 너 또 트럼프한테 많이 실망했지. 천천히. You? Are you disappointed? Are you how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ow much? How 어려워. disappointed? 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how old are you 있죠. 예, 몇 살이냐? 근데 how old가 몇 살? 그 how much는 얼마냐는 뜻이잖아요. Does Trump let you down? 그거 돼요? 안 돼요? 트럼프가 너를 실망시키냐라는 뜻이에요. Does Trump let you down?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센텐스 맞아요. 틀려요. 그냥 트럼프가-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한국 사람도 실망시켰어? 이렇게 해보세요. Do you think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해서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 people down?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et Korea people. 예. So do you think 해야지. Do you think? 트럼프가 한국 사람들 실망시킨 것 같으세요? 이러면서 do you 예, think? Do you think? 같으세요가 Do you 무조건. think? 네. 그 다음에. 제가 잘생긴 것 같으세요? 그럼 Do you think? Do you think 다음에. 하면 handsome. 학원에서 하듯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Do you think 네. Trump Trump let Korean let 네. Koreans down? 네. Do you think let Koreans down? Do you think Trump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wn?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Koreans? down?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Do you think Do you think Trump Trump let let Koreans down? Koreans down? A little faster.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wn?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wn?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 down? you think let Trump Trump? 계속하니까 Do you 헷갈려요. think Trump? Trump let Koreans down? 네,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Do you think Trump let Koreans down? 읽어보잖아요. 예. 너무 쉬운. 네, 그렇습니다. 어. 패턴이죠. Do you think 패턴? 그래서 예. 너는 트럼프 한국 사람 실망시켰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Absolutely. 지난 시간 배운 거. 지난 시간 배운 거. 예, 완벽해요. 근데 뭐 처음부터 못해가지고 예, 지금부터 실망할 게 없다. 조금만 잘하면은 이제 예. 와 잘한다라고 볼 것 같아요. 김교포님도 잘하셔야 돼요. 안 그래야지 실망 안 하죠. 예, 저도 열심히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예, 빨리 사요. 빨리. 네, 좀 길었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좋은 월요일 되시고 끝.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오겠습니다. 이름하여 최반장. 저는 최반장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학교 다니면서 반장만 해갖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는 병인데.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굿모닝. 네, 날씨 짱 하고 좋네요. 그래요? 좀 풀렸죠? 좀 풀렸으면서도 예. 상쾌한 느낌. 아. 네. 자, 그리고 반기웅 한경 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짱짜라 짱짱짱, 장인선 기자님. 네, 봉보로 봉봉봉.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아침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네. 얘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네. 한 7-8명인데, 다 집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들이야. 그럼 어딜 싸우러 또 가. 얼굴 표정이. 인상들이 다 굳어있는데, 그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상하대.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오는 느낌. 아니, 그래도 이제 와갖고, 전쟁하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가면은 좀 더 나아지겠죠. 좋겠죠. DMZ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오늘 첫 번째 표현. TMG 말고. 어. 오늘 첫 번째 표현은 이번에 트위터에 예. 트럼프가 얘기한 건데요. 이때 Pearl Harbor 그때 그 진주만 Pearl 거기 Harbor. 그때 가기 전에 트위터한 건데 just took off for ceremony. ceremony 가기로 지금 방금 이제 비행기 탔다는 예. 뜻이고 그 다음에 will then be heading to Japan. 일본 갈 거고 South Korea, 자, China. 그걸 쓸데없는 거 쭉 갔어. 쭉 네. 하고. 자, 오늘의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간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will never let you down 이렇게 얘기했어요. Will never let you down. 예. let down 다 아는 표현들이에요. 예, 많이 아시는 표현일 거예요. 자, 그 let, l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동사는 무지하게 많이 쓰니까 뜻을 굳이 생각할 필요 너무 없고 많죠. down만 알면 돼. 있잖아. down. 그렇죠. down 하게 되면 가라앉다, 밑으로 간다, 마음이 좀 실망한다 이런 뜻도 있을 예.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let down을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let down. 그냥 단어 하나다. 아, 예. 예. let 그래서 down. 실망시키다는 뜻인데 그 disappoint라는 것도 있잖아요. 잠깐만, 자, 그렇게 빨리 가면 못 알아들어요. let down 하게 되면 down은 어쨌든 쭉 가라앉으니까 예. let down 묶어 썼으면 실망시키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를 좀 줘가지고 상대방한테 기대를 줘서 실망 주는 느낌이 많죠. 개인적으로도 있고 퍼스널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반대로 또 disappoint라는 단어가 disappoint, 있습니다. 실망시키다. 예, 실망시키다. 예. 그래서 disappoin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거는 disappoint는 둘 다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m very disappointed 하게 되면 매우 실망했다. 예, 그래서 항상 in이랑 같이 나오는 걸 알아야 돼요. I'm disappointed in 예, you. you. 근데 이게 배려 영어가 이제 느린 영어죠. I'm disappointed in you.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I'm disappointed in you. 그래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in이 같이 온다는 거 항상. 그러면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예. 당신에게 실망했다. 예, 그래서 on이 아니고 in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I'm disappointed in you. 예. 빨리 I'm disappointed in you.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냥 I'm 그렇게 disappointed in 얘기하거든요. you. 네. 어, 그래서 어허. 그 렛다운이 만약에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번에는 진짜 잘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예,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또 잘못했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둘 다 쓸 수가 있지만은 그때 더 약속했으니까 실망한 거니까 you let me down. 너나 실망시켰다. disappoint 쓸 수가 있어. You disappointed me. 근데 그 disappoint는 의무적인 게 없었을 때. 너무 그냥- 빨리 하는 거 좀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딱 한 문장만 제대로 알아도 예, 되니까. 예. 자, disappointed 하고 let down 같이 쓸 수 있지만 예, 예. let down 같은 경우는 의무적이 있어야 되고요. 의무적이다. 예.
더 많이 있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시험 잘 보겠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약속을 해. 예, 그, 진짜 그래? 이번에는 네.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예, 그럼 선생님이 You let me down. 네.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예, 시험 잘 본다고. 예, 예. 근데 잘 못 봤어. 예. 이러다 약간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You let me down. 예. 근데 둘이 아무 얘기도 없어. 예. 아무 얘기도 없어. 근데 공부 평소- 잘하는 사람. 예, 공부 잘하는 사람. 근데- like me, 나 같은 사람. 예, 근데 저 같은 근데- 사람이 저 같은 같은 사람? 저 어떤- 같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C. 아, 70점이 나오는 거죠. 자, A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선생님하고 별 약속이 없고 얘기도 없어요. 없었는데 느닷없이 C를 받아. 예. 그럼 선생님이 좀 조금 I'm 실망스럽죠. very disappointed in you. 네, 한국말 좀 실망스럽네. 이게 아, I'm disappointed.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무 없이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을 때 하고 할 수 있을 때 disappointed in you. 예, 그래서 이 뉘앙스를 아시면은 이제 트럼프가 한 말이 will never let you down. 이거는 We'll never let you down. 벌써 업무적인 걸 주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내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거고, 예. I won't disappoint you. 그러면 실망 안 시키드릴게요. 이 한국말에는 똑같은 단어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예. 그 뉘앙스를 알면 완전히 자, 알 수가 그래서 있는 거죠. 오늘의 disappointed는 우리가 많이 쓰고 아는 표현이지만 예. 더 쉬운 단어. 그런데 더 약간 무게가 있는 표현. 그럼요. Let you down, 예. let me down. 너를 실망시키다 let you down. 예, 나를 실망시켰다 let me down. 네.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Trump, 업무를 주는 거니까. don't let down Koreans. Yeah, don't let down Koreans.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러면은 실망 안 시키려면은 예. 제가 궁금한 게 예.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요? 예, 실망 안 시키려면 벌써 실망을 많이 시켰겠지만은 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죠. 그러니까 Just simple. just simple. 예. Step down, 내려놓으라. Step down. 네. 아, let down, step down 연결되네. 그러네요. 어허. Step down, let down. 예, step down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다. 예. Step down. Step down from presidency. 아, From? step down from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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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가 붙으면 예. 대통령직. 직. 예. 아하.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step down from presidency. 예. 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벌써 후회됐을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래서 Americans. Americans. 예. 미국 사람들이 왜냐면은 가장 실망시켰다. 네. 미국 사람들이 뽑아줬는데 어차피 힐러리가 됐어도 더 그렇게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속 안 지킨 건 너무 많고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실망이 많을 거예요. 예. 시리아 공격 안 한다고 하고 예. 비즈니스는 이제 해외 쪽을 보내면 안 된다. 미국에서 더 많이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많이 또 보냈고. 자, 렛다운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포멀한 용어죠.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아니에요. 아니, 일반적으로도 해요? 예. 일반적으로도 그냥 그 감정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속했잖아요.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 실망시켰으니까 he let the Americans down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서는 disappoint는 좀 하긴 약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He let down Americans. 너무 큰 약속인데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큰 약속인데 He 예. lets 아니에요. he let He let. 네 왜냐면 과거로 이제 해야 He 되니까 let down Americans. 예 let의 또 과거가 let라서 let. 예 과거. PP도 현재 과거 과거입니다. 예, 그렇죠. let. 예. 그죠? 예.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거 좋아해.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예. 자주 외우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 예. 어떤 분들은 let. 너무 많이 룰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let. 좋은 그래서 생각입니다. 예. He let down Americans. 그는 미국 사람들을 예. 실망시켰다. 세계 모든 사람들 실망시켰다. He let down. Americans. No, 세계 모든 사람들. He let down the world. 그냥 the world라고 하시면 돼요. The He world. let down the world. 예. 한국 사람들 실망시켰다. He let down 뭘까요? He let down. Koreans. He let down the Koreans. the Koreans. 예. 그래서 항상 그룹 있는 사람들 어허. 그룹으로 the Koreans 노약자분들. 어메리칸스 왜 더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붙였어요? he let down. 뭐냐면은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마음에서. 마음으로. 근데 제3자에서 보면 He let down the Americans. 예, 그게 예의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He let down the Koreans. He let down the 그룹으로 예. 또 노약자분도 the elderly, 가난한 분들, 너무 the poor.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그 너를 넣어줘야 돼요. 예. Trump let down the Koreans. 예, 트럼프는 한국 사람들 실망시켰다. 예.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Trump let down Koreans, us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돼요. He let us down. Koreans. 예, 아니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예. he let us down 이렇게. He 하면 let us down. 예. 왜?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탓할 생각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유교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근엄해야 돼요.
국회의원 제딱 됐는데 우리 보좌관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으세요. 4년 동안 딱 한 번만 뜁니다. 뛰지 못하게 해요. 나는 일단 무조건 파워워킹 뛰거든요. 절대 사고하지 마세요. 사과하지 말라고. 예. 사과하면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리고 웃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맨날 그래서 저같이 경쾌한 의원들을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럽, 미국의 정치인들 만나잖아요. 만날 때가 처음 봤는데 처음 볼 때부터 일단 아재 개그를 10개를 날려. 농담을.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서전에 있어요. 예. 연설을 시작해서 3분 안에 대중을 웃겨야 대중을 웃기지 않으면 그 연설은 실패한 것이다. 웃을 때 마음의 장벽이 열리고 소통이 문에 열린다. 그렇죠. 모든 분쟁의 시작은 대화에서부터이다. 그거는 고란 기자가 고란 기자 볼 때. 그래서 우리 정치쇼 그 방송의 목적이 웃어라. 쇼잖아요, 쇼. 쇼. 네. 쇼 옛날에 김원준 노래 있었는데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맞아요. Right now. 실존주의적 철학이에요. 그렇죠. Right now. This here. 가사 좋아요. 예. 이 무대, 인생이란 무대. 우리 우리가 그냥 주인공인 우리 거야. 기사 없이 이거로 노주제 구라로 1시간 가볼까요? 얼마나 우리가 환상적인 구라를 부르고 정치를 빼고 쇼로만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웃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입에 정치 용어가 튀어나오더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조기 축구 사람들 네. 정치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가갖고 지난주에 갔더니 계속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입에서 정치 표현이 나왔대. 그러니까 정치가 좀 더 쉬워지고 맞아요. 재밌어지고 생활 정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공유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야 정치의 변화가 예. 생기고 좋은 분들이 그리고 정치할 수 있게 되죠. 정치쇼는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 해시태그. 정봉주. 그래서 정치 참 재밌는 건데. 재밌는 거죠. 예, 그 재밌는 걸 재미없게 만든 그렇죠. 사람들이 트럼프. 있습니다. 트럼프. 짱, 옵니다. 짱, 그분이 짱, 옵니다. 짱. 트럼프 한번 할까? 트는 잘 안 되네. 잘안 돼요. 트가 잘 안 됩니다. 예. 드디어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데요. 그렇죠. 7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해서 8일 날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일정은 뭐 대충 이래요. 이미 다 이제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이분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일본인에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끼를 전부 소고기로 먹었다.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커플 모자도 선물 받고 아베한테서.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취재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베의 지금 태도는 우리가 정말 얄미워했던 일본인의 태도. 전형적인. 전형적인 일본 사람. 붙어서. 그러니까요. 딱 붙어가지고 야야야 막 이러면서 약 올리면서 야 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니? 나는 확실히 미국을 형님으로 모시잖아. 우리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해줘라고. 딸랑딸랑. 대박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근데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나쁘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한국 정서에는 잘 맞지 않죠. 그런 태도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너무 컨텐츠 중심으로 가지 않고 그 부수적인 무언가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그맨까지 동원을 하잖아요. 골프를 4번 치고. 그러니까요. 네 번을 쳤대요? 4번 쳤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어쨌든 그 역사적인 개그맨이 유명한 개그맨인가 보죠? 예.